결정사에 가입 불가 기준 같은 것도 있던데요. 남자는 뭐예요? 첫 번째는 키 167 이하, 두 번째는 학력이 고졸 이하, 세 번째가 연봉이 4천만 원 이하.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저희 쪽에서 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가입 불가 기준은 네네. 그냥 한 번도 솔직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30대 후반까지는 사실은 괜찮은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5 이하가 좋죠. 어떤 남자든 다 좋아하는 직업은 그냥 약사인 약사. 것 같아요. 여자들은 뭐 다른 건데 1번은 약간 출연하신 지 한 1년 되신 것 같은데. 네네 좀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TV에 너무 많이 나오셔서 제가 보다가 오랜만에 뵙고 싶기도 하고 네, 그 사이 오랜만에 봤더니 훨씬 더 이뻐지시고. 어머 감사해요. 그런 멘트 좋아해요. 네. 혹시 네. 그 사이에 또 매칭을 또 많이 했을 때니까요. 네. 지금 현재 2024년은 이제 연말이죠. 지금까지 결혼 상담 경력과 결혼에 성공한 커플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제가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한 지는 네. 5년 차고요. 커플 매니저로 활동한 지는 이제 10년 됐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커플 수를 세보지 않았는데 네. 이번 해에 한 300상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300상. 네, 그래서 300상이 됐다. 네, 결혼, 성혼까지 해서 사실 예전부터 그냥 방송에는 늘 뭐 400상 이상 이렇게 말했는데 한 7, 800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안 세봤어요. 올해 300상 정도면 올해 몇 번의 만남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매칭 매니저들이 평균 만남 횟수를 최근에 회의했을 때 들었는데 이번 달에 몇천 건이던데 만남 건수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만나야 가능성이 열립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매칭을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남녀로 칠게요. 각자의 결혼정보에서 가입한 거죠. 네. 여기도 가입하고 저도 가입한 거예요. 매니저 여기 있겠죠. 네. 그러면 보통 소개팅은 주선자가 연락처를 주고 빠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남자가 보통 연락을 하죠. 그쵸. 장소를 잡죠. 그렇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결정사에서는 주선자가 안 빠지겠네요. 계속 처음 만날 때까지는. 근데 주선자가 해드리는 역할은 두 분이서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아도 한 명이 막 리서치 해야 되고 막 어디서 만날지 어디서 볼지 막 이렇게 계속 연락해야 돼. 이런 걸 안 하는 거지. 언제가 편한지 어디서 만나는 게 좋은지 이런 거 그냥 두 분에게 각자 물어보고 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는 거지. 주선자는 사실 그냥 AI라고 보시면 되죠, 거의. 중간에서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따로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쵸. 그것만 없는 거지. 그냥 편하게 나를 관리해주는 매니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분이 연락처는 모르고 나가는 거겠네. 아니요, 연락처는 하루 전날 이름이랑 연락처를 다 알려드려요. 왜냐면 서로 만남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 괜찮으면 남자가 여성분한테 다이렉트로 그 다음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주선자 커플 매니저한테 나 좋았으니까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남을 하고 나면 링크가 하나 전송이 돼요. 각자에게. 만남 어땠는지, 매칭 매니저 안는 어땠는지, 뭐 장소 좋았는지, 애프터 했는지, 매너 좋았는지 다 물어봐요. 그래서 또 만나고 싶습니까?를 물어봐요. 그래서 직접 만나기 조금 애매하다, 직접 말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뭐 애프터 잡아도 되죠. 그럼 보통 만나서 하는 게 사실 차, 밥, 술밖에 없잖아요. 그쵸? 세 종류죠. 처음 만난 사이니까. 주로 어디에서 하기를 결정사에서는 추천을 해요? 안 되는 장소가 있나요? 뭐 술은 안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소개팅 하시는 분들은 차만 마시고 헤어지긴 좀 그러니까 또 지인들도 겹치고 이러니 밥부터 먹는 경우가 많은데 소개팅은 이제 밥이나 술이나 이런 그쵸. 게 있는데. 근데 저희 회사 통해서 만남하시는 분들은 커피숍에서 제일 많이 시작하고요. 거기서 마음에 들면 2차로 식사까지 하러 나가더라고요. 근데 좀 전 그래도 처음부터 밥 먹는 자리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또 거기 맞춰서 예약해드리고. 차 마시는 거는 뭐 스벅이나 이런 데는 아닐 거. 그건 아니에요. 네. 약간 호텔 같은 데 있는. 꼭 그렇진 않지만 저희가 예약을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곳으로. 왜냐면 그날 갔는데 자리가 없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재밌네요. 그럼 결정사에 이렇게 이제 주선을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링크로 준다 했잖아요. 네. 평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 있죠. 평이 좋은 남자, 여자의 공통점은 뭐야? 솔직히. 정말 솔직하게요. 태도, 매너. 정말 평가는 무조건 매너인 것 같아요. 외모가 아무리
내가 호감을 확 끄는 사람이었어도 그날 나왔는데 자세가 사실 너무 좋지 않거나 매너가 없거나 하면 무조건 어차피 자기랑 잘 안 될 거니까 평가를 높게 주지 않죠. 근데 사실 태도나 매너가 너무 떨어지는 사람도, 너무 높은 사람도 많지는 않겠지만 사실 너무 기본적인 매너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있어요. 아, 있구나. 근데 저는 놀랄 만큼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10%는 넘는 것 같아요. 근데 10명 중에 미팅을 했는데 내가 그 한 명이 딱 걸리면 그날은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일단 평가가 무조건 낮아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채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면 기분이 되게 나빠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태도와 자세가 노매너인 경우의 예시 하나만. 실제로 더 이상 이러면 미팅 못 시켜드려요 라고 했던 분이 있는데 나갔는데 오늘은 매칭 매니저가 신경 좀 썼다던데 그런 거 같네요. 뭐 이런 식. 너무 너 나쁘지 않네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너무 이쁘시네요. 이것도 아니고. 외모가 되게 매력적이시네요 하면 되는데 매칭 매니저가 신경 좀 썼다고 하던데 뭐 그런 거 같네요. 이거나 아니면 그 스타킹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스타킹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갈 때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미팅 안 되겠다. 아니 뭐 스타킹 패티시가 가신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옷에 대한 지적이라던가 머리 뭐 얼마 전에 하셨어요? 되게 어색하시네요 라던가 이상하다, 잘 안 어울린다 뭐 이런 말들을 아주 가감없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남자인 경우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여자분은? 여자분은 나가서 휴대폰 계속 보고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휴대폰 계속 보거나 아니면 사실 자기가 가입하고 싶어서 어쨌든 진행을 하잖아요. 자기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처럼. 그런 말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진짜. 부모님이 뭐 아는 사람이. 매니저가 그냥 하도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자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결혼정보회사 뭐 그냥 한번 가입해 봤는데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런 말 할 필요 없거든요. 나는 여기 오지 않아도 괜찮았다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일 텐데 그런 자세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그럼 반대로 이거 물어보고 태도나 자세가 그냥 좋아요. 뭐 엄청 좋았다 그냥 정상적이야. 네네네네. 근데 외모가 별로야. 그렇다고 해서 아니면 태도가 자세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이 아니 남자분이 나 너무 좋았어요. 한 번 더 만날래. 이런 경우가 솔직히 많진 않지 않나요? 외모가 만약에 진짜로 좀 너무 심하다 이거면 딱 예의만 지키고 나오겠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실제로 결혼한 커플인데 남자분이 그날 2명이랑 미팅을 했어요. 첫 번째 분은 자기 이상형이었고 그 저녁에 만난 분은 이상형은 아닌 외모는 사실 만나기 전에 이분 꼭 만나야 되나요? 했었는데 두 번째 여자랑 애프터 했고 지금 결혼했어요. 이 경우가 실제로 있었는데 두 번째 만남 하신 분은 리액션도 너무 좋고 미팅만 나가면 그날 비교가 돼버렸구나. 그쵸. 오히려 그러니까 외모가 이상형이어도 이런 끌림이 또 다르게 있으니까 가능하구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야, 근데 어떻게 하루에 2탕을 시켜주나요? 점심 저녁으로 하면 가능도 하죠. 훌륭하네요. 자, 그러면 혹시 결정사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고객들의 컴플레인은 뭔가요? 솔직하게 이거 사실 질문을 보고 좀 고민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자. 솔직하게 별로다. 아니, 상대방이. 이 정도 사람은 제 주변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을 할 때 사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답은 그래서 그분들을 못 만났잖아요 를 말하고 싶은데 만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연인은 안 됐잖아. 있는 거랑 그렇지. 만날 수 있는 건 다르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제가 전에도 만날 수 있었어요. 혹은 맞아. 제 전 남친보다 못해요. 제 전 맞아. 여친보다 못해요. 그래서 그 전 남자친구랑 결혼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왔으면서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저희 이거 남자 여자 다 포함입니다. 네, 맞아요. 제 다 포함. 주변 지인 의사 변호사를 만난 친구도 있잖아요. 본인이 변호사 의사가 됐더라고 보니까 그거보다 좀 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대기업이다 그러면 성이 안 차. 내가 의사 변호사 만나던 사람이야 이게 있더라고. 아니 너가 만난 것과 너가 의사 변호사인 건 아닌데. 그래서 결혼을 그분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남자 다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정사가 소개팅보다 좋은 점 나쁜 점은 뭔가요? 저는 소개팅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죠. 결혼정보사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봤죠, 아직. 요즘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야 되나? 실제로 결혼정보회사가 가장 좋은 점은 맨 처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 소통을 해서 어떻게 연락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그것도 피곤해요. 그쵸. 사실 초반에는 사귄 사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썸을 탄 것도 아니고 아직 본 적도 없는 맞아. 사이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다 덜어서 대신해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소개팅을
한 명 받으면 지인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계속 3-4명을 받을 순 없잖아요. 그 사람도 맞아. 풀이 있고. 근데 결혼정보회사는 한 매니저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개를 받을 수 있다는 맞아요. 장점이 있죠. 그게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원 확실하게 솔직히 확실하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혹시 뭐 이 부분 알고 있니? 근데 건너 소개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뭐 집은 있단데 자가인지 뭐 전세인지 그것도 모르고. 월세인지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재혼인지 아닌지도 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소개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내가 만약에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면 저희는 이미 다 알고 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다. 뭘로 인증하시죠? 어떤 거 인증하시죠? 정확하게 인증하는 거? 저희 기본적으로 신원 인증은 네. 혼인관계 인증. 혼인관계 실제로 인증.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갔다 오셨는 게 확실한지. 두 번째 가족관계 인증. 말씀해 주시는 가족 사항이 맞는지. 세 번째 학력 인증. 학력이 네, 그 학교 졸업한 거 확실한지 혹은 중퇴라도 몇 학년까지 다닌지까지 네. 다 인증을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재직. 세직. 연봉,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랑 네. 뭐 정말 표준과세 증명까지 다 받으니까 소득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네. 다섯 번째는 자산 인증을 확실하게 하는데, 그거를 상대방 분한테 100% 오픈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정확하게 신원이 확인되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증하고 만남을 하실 수 있죠. 야, 이거 인증하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깔끔한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모두가 서로가 하는 거니까. 아, 그래요? 그쵸. 모든 사람이 다 기본적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 검찰 조사도 이 정도는 안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할 때 네. 이거는 확실하게 인증을 하고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다 인증이 된 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뭐 고민이 된다거나 알아봐야 네. 된다거나 하는 건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결정사 가입비랑 그다음에 뭐 사례비가 있다면서요? 그쵸. 결혼정보회사 가입비가 있고 네. 성혼 사례비라고 해서 만약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 네. 저희 쪽에 주시는 비용이 있는데 이게 또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 회사는 어쨌든 있는 회사인데 가입비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 여자가 다를 것이다 생각하는 경우도 맞아. 있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잠깐만요. 실제 업계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두 이진 회사가 똑같은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가입비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그 가입비의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원한 이상형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가입비가 올라가는 거구나. 그거는 무조건 당연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여성분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어떤 분은 이상형이 저는 학교는 대학교만 나왔으면 좋겠고요. 직업은 자기 일 잘하고 있으면 되고 남자 키는 170만 넘으면 돼요 하는 분이 그런 가입비가 좀 낮을 거고 어떤 분은 그게 사실 스카이에 뭐 의사 그쵸, 의사만 변호사에 원한다. 하면 당연히 이상형 난이도가 다르니까 가입비가 같을 수가 없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상하게 까다롭진 않고요. 뭐 네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성분처럼 저는 키가 너무 작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남자는 안 까다롭죠. 2개밖에 안 보죠. 뭐 이쁘냐?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상형의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지 네. 남자 여자가 나눠지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 거를 이제 다 깠어요. 뭐 자산, 학력 다 깠어. 내 걸 다 까는 사람들의 심리는 반대로 나도 상대방에게 원하는 걸 확실하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커플 매니저한테.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전 남자고 여기 여성분이니까 이제 각자 이성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얘기하고 어디까지 물어봐요. 궁금해요. 예를 들면 남자라면 이제 평소에는 소개팅 받거나 할 때, 그리고 이쁘면 좋고, 뭐 착하면 좋고, 뭐 하다 또 계속 물어보다 보면, 몸매도 좀 좋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결정사에서는 훨씬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요.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상형보다 깊이 사항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상형은 남자나 여자나 다 좋은 게 좋아요. 그쵸? 예쁠수록 좋고 뭐 여성분 나이도 뭐 어리면 좋겠죠. 네. 그리고 좋은 학교 나오면 나올수록 좋고 좋지. 뭐 연봉도 높을수록 좋은 좋지. 거라서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다 좋으면 좋은 거니까 최저 기준치를 한번 물어보는 정도인 거고요. 그거 외에는 깊이 사항에 대해서 깊이. 확실하게 물어보는 알려주세요. 남자의 여자 깊이, 여자의 남자 깊이. 깊이 사항이요. 보통 깊이 사항은 종교적인 부분이 걸리는 이건 뭐 경우가 서로가 다르면. 그쵸. 그렇죠. 저 본인이 기독교가 독실하면 저는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분은 배제해 주세요.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 혹은 자기가 무교인데 상대방 신앙심이 너무 독실하면 제가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교니까 종교 있는 건 되는데 너무 독실하면 그쵸, 좀 그쵸. 내가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서로 그 부분을 기피한다거나 아니면 뭐 흡연하시는 분은 제외해요. 전 재혼은 싫습니다. 혹은 뭐 학력은 이 이하는 싫어요.
이런 식으로 깊이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네. 거죠, 보통. 여성분은 남자의 뭐 탈모를 좀 기피하는 경우 있다면서요?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라기보다 네네. 탈모는 전부 좋아하시진 않아요. 솔직하게. 네. 저는 머리 수술 되게 중요하게 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탈모에서는 남성분이 힘내시죠. 저도 탈모약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그래서 약도 드시면 되고요. 네네. 관리를 하면 먹으면 되는데 멈춥니다. 진짜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거 관리를 안 하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탈모가 무슨 죄냐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리를 하면 됩니다. 뭐 외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그러면 남자는 혹시 여성분 깊이 하나 정도 똑같이 밸런스 맞춰야죠. 너무 뚱뚱하면 싫어요 하는 경우 많고요. 문신 있으면 싫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신은 양쪽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데 뭔가 여성분의 문신에 대해서 남성분들이 조금 더 타이트한 것 같아요. 뭔가 그 이미지라는 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뚱뚱한 것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예를 들면 여성분은 저도 뭐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적당한 체중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날씬한 것보다는 좀 체격이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정확하게는 어깨가 좁은 분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말라도 우리 사실 네. 실제로 연예인분들 보면 다 말랐는데도 어깨가 다들 있으시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체격이 좋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자, 그러면 결정사에 가입 불가 기준 같은 것도 있던데요. 제가 대표님 영상 찾아보니까 남자는 뭐예요? 제가 가입 불가 기준을 방송국에서 하도 얘기하라고 해서 사실 가입 불가가 정해져 있다기보다 저희가 비용을 받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으면 소개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지금 가입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진행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또 이게 자극적으로 나가야 되다 보니 어쨌든 이성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치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키 167 이하, 그러니까 키가 좀 작으신 분들. 두 번째는 학력이 이제 우리가 표준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데 고졸 이하. 세 번째가 연봉이 4천만 원 이하면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한 가지까지는 괜찮고. 한 가지는 괜찮죠. 키가 작아도 연봉도 높고 자기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외모도 좋으시면 사실 전혀 문제는 없고 학력이 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이미 나머지 부분 뭐 연봉이 높거나. 그렇죠. 사회적으로 다 입지를 다져 놓으시거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연봉이 낮아도 또 자산이 많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외모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한 가지는 다 상관이 없는데 두 가지 이상 포함되면 이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혼 상대로 매력을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이 저희 쪽에서 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을 받고 중개를 하는 결정사 그렇죠. 입장이다 보니까. 아니, 사실은 다 받고 싶어요. 돈 준다는데. 그렇지만 컴플레인을 받으면서 이제 이성을 매칭할 수는 없으니까. 저 안 그래도 그 영상 보면서 저도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싶었는데 반대쪽 여성분은 안 나오더라고요. 여성의 가입 불가 기준은 뭐예요? 이거 있을 건데 얘기를 안 했더라고, 분명히. 여성의 가입 불가 기준은 네네. 그냥 한 번도 솔직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왜냐면 사실 가입 불가 기준 여성분은 없어요. 그래서. 왜 없어요? 왜냐면요. 여자가 더 어떻게 보면 이쪽이 기한 시장인가요? 아니요. 세상에 지금 20대, 30대, 40대 미혼의 남자들이 수가 더 많아요. 수 자체가. 수요 공급. 네, 개체 자체가 남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가입 불가의 기준은 없어요. 왜냐면 어떤 여성도 이성을 만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가입을 안 받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뭐예요? 이상형이 저기 하늘에 있으면 비용을 많이 낸다고 해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입이 힘들어요. 그러거나 사실은 처음에 저희 회사에 오셔서 딱 한 번 제가 가입하지 말고 이것부터 하세요라고 한 분이 있는데 치아가 완전히 다 이렇게 틀어져 있고 이게 심각했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구강 구조에서도 문제가 뭔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가입하시지 말고 교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치아 관리부터 병원부터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른 교정소에서 가입했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나 알죠. 다른 회사에 다 알죠. 혹시 그럼 그거는요? 제가 대표님하고 다른 결정사 대표님이 나온 영상을 보고 봤었는데 이게 이제 결정사 어쨌든 이게 가입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연애가 목적이 아닌 거니까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여성분은 결정사에 가입이 쉽지 않은데 그 이유가 결정사까지 찾아오는 남자들은 대부분 출산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그 영상이 있었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결정사까지 찾겠다는 남자분은 그래도 2세를 원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합리적인가요, 이거? 실제로 예전에는 딩크 선호를 하시는 분은 저희도 가입을 안 받았어요. 예전에는.
안 받았는데 요새는 워낙 많기도 하고 네네. 근데 그 부분을 본인이 주관이 확실하면 이성을 소개해 드릴 때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요. 여성분은 출산을 원하지는 않은 분이세요라고 분명히 인지를 해드려야 돼서 네네. 사실은 남성분의 입장에서 결혼정보회사에 오고 말고를 떠나서 본인의 자리가 입지가 다져진 분들은 출산을 보통 생각을 하세요. 자녀 계획은. 좀 더 하는 편이죠. 네. 그래서 그분들과는 매칭이 쉽지 않으니까 네. 대상자가 많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본인의 대상자가 많이 없다. 결혼을 하면 다들 출산을 생각하신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죠. 아까 남성의 결정사 가입 불가 기준은 좀 더 많았는데 여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수요 공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공감이 갔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듣기로 이건 카더라를 이제 검증받는 건데 결정사에 가입하는 거는 남자분들은 돈이 많거나 변호사, 의사, 판사, 특히 검사 이런 분들은 알아서 연락이 막 되고 나면 막 연락이 오잖아요. 그냥 그런 분들은 이제 결혼을 막 돈을 써가면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요청 오고 초대 오니까 가는데 이제 여성분들은 좀 더 결혼을 뭔가 돈을 써서라도 잘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에서는 남자가 능력이 있거나 뭐 조건이 괜찮으면 좀 우위에 있는 경우 있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드냐면 우리가 나이트클럽에 가면 남자분들이 대부분 방을 잡거나 술 같은 걸 하면 여성분들은 그 입장료 같은 거 거의 제가 알기로 안 내는 걸로 알거든요. 너무 옛날 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남자가 너무 많거든. 그렇죠. 예쁜 여성을 만나고자 하는 맞아요. 남성분들이 알아서 돈을 써서 네, 방을 잡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해준 말씀이 근데 결혼 시장에서는 좋은 조건의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이 좀 더 나이트클럽 쪽이랑 완전 반대로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가요? 남성분들은 네. 저희 회사에 상담을 할 때 네. 여기에 남자가 더 많죠. 라고 말을 하고 여성분들은 상담할 때 여기 여자가 더 많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나 여자나 가입하는 수는 비슷해요. 네. 수는 비슷한데 근데 미혼인 남자가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수가 비슷하다는 건 네.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보통 여성분들은 자기보다 뭐든지 뛰어난 분을 찾으려고 하고 맞아. 그거를 어깨용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상향효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고 남성분들도 결혼정보회사에서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는 분은 없어요. 꼭 조건이라기 떠나서 외모라던가 네. 나이라던가 좀 더 다양한 분을 소개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건데 어차피 내가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 풀보다 좁아요. 왜냐면 다 상향을 원하니까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다 피라미드 구조니까 내가 있는 것보다 높은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어차피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적어요. 세상에서 적어요. 그분들은. 명쾌한 분석이십니다. 자, 그럼 결정사에서 보는 결혼의 적정 마지노선 나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어느 나이부터는 페널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일단 남자부터요. 초혼 기준으로 네, 초혼 기준으로 얘기해 주세요. 초혼 기준으로 보면 남성은 40대부터. 오, 생각보다 여유가 있네요. 네, 왜냐하면 30대 후반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4를 다는 순간 여성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져요. 저 40대는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게 좀 달라져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근데 또 배우들 보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남자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다는 맞는데요. 막상 소개팅을 받거나 결혼정보회사에 소개를 받으면 몇 년생이야 보다는 이제 숫자로 먼저 나이가 딱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맞아요. 제가 이것 확실히. 때문에 소개팅 거절당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만나서는 또 괜찮을 거라도 만나서 괜찮을 수 있는데 안 만났잖아 아직. 근데 나이를 듣고 나면 맞아요. 거절을 해요.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30대 후반까지는 사실은 괜찮은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 봤을 때는 90년대생까지는 괜찮은 걸로 봐서 네. 35 이하가 좋죠. 그 이후부터는 확실히 남성분들이 출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하면서 부담을 좀 느끼는구나.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남녀의 나이 차이는 한 5살 네. 정도는 안 해요. 자, 그럼 결정사에서 중매 이제 돈 내고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잘생겼거나 아니면 매너 좋거나 뭐 직업 좋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 아니면 돈을 쓰거나 계속해서 안 되는 분들의 특징 뭐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선은 네. 결혼정보회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 중에 네. 제가 전 회사에서는 잘 됐는데 여기서는 안 돼요 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게 저희 회사를 말하는 것라기보다 전에 회사를 가입했을 때는 지금보다 어렸잖아요. 그걸 자꾸 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안 되는 경우는 내가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거는 조건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능력이 월등하게 막 압도적으로 좋아지지 맞아요. 않은 이상. 근데 이상형의 기준은 더 높아지거나 최소한 유지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눈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랑 같은 건데. 맞죠. 왜냐면 나는 나이라는 게 들면서 조금씩 불리해지는데 내 능력은 사실 그 나이만큼 엄청나게 기폭적으로 그렇죠. 상승하지는 않을 건데. 계속 이상형이 같거나 혹은 아. 그 전에 만났던 이성들의 단점을 빼고 장점은 합친 분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점점 소개를 많이 받을수록 네. 오히려 정말 결혼이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오지 않나. 특히 전문직 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결혼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그거 어떻게 다 알고 연락이 다 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소개를 해준다니까 다 나가봐요. 나가보면 세상에 이렇게 조건이 좋은 여자들이 많아? 하는 거에 일단 놀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점 더 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 전문직 분들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초반에 많이 미팅을 하다가 그 결혼 정년기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과거의 나의 그 네. 심취에 있으시면 결혼 못하죠 뭐. 혹시 직업 얘기 나와서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자 직업, 여자들이 선호하는 남자 직업 어떻게 되죠? 사실 남자들은 여성분들의 선호하는 직업보다는 일단은 본인이 호감 가는 외모와 네, 성격이 좋으면 네. 직업은 있으면 좋다. 네, 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맞습니다. 또 그래도 요새 직업을 많이 보시니까 네. 어떤 남자든 다 좋아하는 직업은 그냥 약사인 약사. 것 같아요. 왜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분들은 어쨌든 훨씬 더 어려운 수련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뭔가 뭐랄까 좀 예민한 면도 있어야 돼요. 그런 성격들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뭔가 무조건 약사는 일단 공부는 잘했어요. 그건 첫 번째, 공부는 무조건 잘했을 거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막 너무 바쁘지는 않고 너무 막 그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사를 다들 좋아하시죠. 그럼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뭐 단언컨대 1번은 의사가 아닐까. 의사.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의사 그 가운 때문인가? 여자 변호사랑 의사가 더 좀 더. 생각보다 법조계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있는데 그게 뭐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첫 번째 전문 직군은 무조건 선호를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의사를 제일 좋아하는 건 맞는데 가끔 여성분들 중에 집안 되게 좋으시고 하는 분들은 저 전문직 싫고요. 의사는 특히 싫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판사는 어때요? 제 주변에 판사 치는 지인이 있는데 예전에 소개팅 할 때 그렇게 집안 좋은 평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집안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느꼈죠. 이게 사실 또 판사, 검사, 변호사인데 판사는 또 여기서 더 희귀하잖아요. 그렇죠. 수가 적으니까. 희귀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자분이 소개팅에서 판사를 만나기는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변호사가 훨씬 많으니까. 판사분들은 일단 판사라는 그 뭔가- 타이틀만으로 좀 멋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죠.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판사분과 여자 연예인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말했는데 저는 이동하는 직업은 싫습니다 라고 딱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그분 소개팅을 법조계를 많이 받으셨네. 이 바닥을 아시네. 그렇죠. 판검사분들은 무조건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그건 지방도 명예직이잖아요. 가고. 그래서 그 경우를 좀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 남성분의 뭐랄까 능력만 보는 여자분들이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냥 판사라고 하면 멋있긴 하죠. 멋있죠. 가끔 저는 이제 술 마시는데 다른 지인들도 뭐 먼저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친구 일어나면 다들 서는 것 같아요. 다 편한 친구. 뭔가 국가에 대한 뭔가 인사를 하는 거 그쵸. 자, 그럼 이제 좀 더 딱 직업적인 거 포함해서 결정사에서 남자들이 찾는 여자의 조건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남자들이 찾는 여자의 조건. 뭐 첫 번째 외모인데 이게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쁘면 끝은 아니에요. 자기가 선호하는 그 외모 스타일은 다 다른 거고 그렇죠. 근데 막상 실제로 제가 외모를 되게 많이 보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가 너무 까다로울 텐데 어떡하지 해서 이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만나면 괜찮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건 엄청 뛰어난 외모를 찾는다기보다 내가 느끼는 그 호감의 기준만 넘어가면 그거는 그냥 근데 돼야 된다 하는 게 그냥 1번이라서 내 눈에 호감 가는 외모가
외모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성격이죠. 이거는 진짜 불변인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집안 아무리 좋고 똑똑하고 해도 호감 가는 외모는 통과했다는 가정하에 성격적으로 너무 막 대접받으려고 하고 네. 이래버리면 진짜 예쁘고 성격 안 좋은 분과 그냥 호감 가는 외모에 성격 좋은 분이면 무조건 후자예요. 너무 당연하죠. 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네. 성격이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아무리 뛰어나도 결혼 못 하시는 분들은 성격 결함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는 당연히 해당되겠죠. 아, 나이는 저는 남성분들이 특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여자 나이 뭐 몇 살 이상이면 이미 끝났지 뭐 이런 말 사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수록 선호되는 건 사실이에요. 20대 네. 중후반이 가장 선호되는 나이긴 한데 네. 사실 우리가 진짜 외모가 뛰어난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 그런 분은 뭐 30대. 그런 분은 40대여도 괜찮아요. 사실은. 네, 신민아 씨라고 생각하거나 한예슬 씨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정도로 예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네. 가끔 있어서 그 정도 되면 되는데 그게 네. 아니면 사실 나이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남자들이 선호하는 나이는 20대 중후반. 외모랑 성격, 나이 이런 거 외에 여성분이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조건 혹시 또 몇 가지 더 있을까요? 직업, 좋은 직업. 좋은 직업.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라는 건 안정적인 직업이거나 아니면 정말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그런 남성분들이 또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저절로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직업이 좋으면 좀 뭔가 이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여성분도.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있으면 예쁘기만 한 여성들과는 좀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전 직업이 좋은 여성분 만나면 저도 웬만한 여성 직업분은 다 만나봤는데 이분이 열심히 인생 살아왔구나. 약간 그 과거에 대한 리스펙? 그쵸. 리스펙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남자도 사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되면 예쁘기만 한 여성분들은 좀 많거든요. 그쵸. 소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어딜 가서도 호감을 나한테 느끼는 여성분들은 많은데 근데 거기서 내가 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건 그동안 쌓아온 나의 정말 그런 일들과 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지 않나. 그럼 프로필 좋은 남성분들이 요즘에 또 여자분들 학력도 본다고요? 네,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막 연구 결과 이런 것도 많이 보면 사실은 원래는 남성분들이 여성분의 외모를 보고 여성분들이 남성분의 재력을 보고 맞아요. 이렇게 커플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유전적으로는 외모를 아빠를 많이 닮고요. 머리를 엄마를 많이 닮아요. 사실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 중에서도 제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이라서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경우들이 요새 상담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나타낼 수 있는 게 똑똑하다는 게 학력이 좋다고 똑똑한 건 아닐 수 있지만 다른 걸 뭘 볼 거야?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학력적인 부분을 조금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저희 부모님이라고 하면서 여성의 학력을 좀 보고 싶어 해요 라는 경우들도 좀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 좀 정리해서 남자들이 어쨌든 가장 원하는 뭐 이쁘고 나이 젊고 성격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방법 이제 결정사 꼭 가입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지금 20대 중후반도 30대도 보실 텐데 나의 좀 뭘 가꾸면 본인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약간 자기 개발 같은 거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개발도 정말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로는 활동을 해야 돼요. 본인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요. 아무 데서도 자기 노래 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코인 노래방 백날 가면 가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활동을 해야 돼요. 무슨 활동이요? 결혼정보회사 가입 안 해도 되니까 소개를 받든 뭐 모임을 나가든 적어도 주변에 소개해준다고 하면 거기는 좀 잘 나가셨으면 그래서 이거를 몇 번 안 되고 나면 제 주변에도 아예 소개팅 그냥 안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두 명 만났는데 좀 별로였어요. 별로거나 안 아니면 좀 나가서 뭐 좀 이런 것도 사실 귀찮긴 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데 어떻게 누굴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1번이고요. 그 외에는 저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뭐 갑자기 좋은 학교를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요. 직업을 바꾸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로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나머지는 없으니까 키가 자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운동하셨으면 좋겠고요. 운동하셔서 몸을 만들다 보면 얼굴 쉐입도 달라지고 이 때깔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피부 관리랑 운동만 잘 해주셔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많은 활동. 피부 관리와 운동과 활동. 근데 만약에 이분에게 시간이 결혼까지 한 5에서 10년 남았어. 그렇다면 본인의 뭐 직업이든
연봉이든 그다음에 자산이든 아니면 뭐 내 집 마련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겠죠. 지금 20대 남성분이다? 20대 막 중반이야. 20대 중반이다. 그러면. 그럼 뭐 석사를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자산 관리를 잘 하셔라. 20대 중반이면 네. 너무 좋죠. 네, 네. 지금부터 갑자기 뭐 주식을 하라, 코인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준비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잘 하셔야 되지 않나. 네. 그게 사실 답이죠. 그러면 남자가 가진 그런 돈과 관련된 약간 수치적인 조건을 얘기하면 딱 4가지거든요. 뭐 다 비슷할 수 있는데 직업, 그리고 연봉, 그 다음에 학력, 자산 이 4가지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혹시? 살짝 다르잖아요. 다르죠. 직업이 좋다 해서 연봉은 좀 낮을 수도 있고 근데 돈은 많이 버는데 직업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모은 돈은 뭐 투자나 이런 거 잘해서 많을 수도 있고. 제가 최근에 네. 어떤 책에서 읽어서 정확하게 제 영상에서도 말을 했는데 네. 직업이,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게 정말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자기의 능력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근데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 숙박업을 하고 있는 연봉 3억인 남성보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연봉 8천인 남성이 훨씬 더 호감도가 높았다. 이게 책의 지문이에요. 뭐 이 말의 의미를 뭐 많은 분들이 근데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것 같네요. 이게 숙박업이 나쁘고 변호사가 대단하다라는 개념보다 여성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연봉은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나 어차피 변호사가 연봉이 낮아도 정해져 있죠. 너무 낮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직업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봉이 앞으로 인상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있겠죠. 직종이니까. 그런 것들도 보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보는 첫 번째는 연봉과 직업 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자산, 그다음 학력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럼 예시를 다르게 들어드릴게요. 숙박 연봉 3억, 네. 변호사 연봉 8천. 근데 다른 분은 그냥 일하다가 좀 이제 쉬고 싶어서 무직 자산 50억. 무식인데 뭘로 50억인가요? 부모님한테 받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코인으로 만든 거야. 50억이에요? 코인이든 뭐든 어쨌든 불법적인 건 아니야.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경제적으로 좀 달성하고 그냥 이제 좀 쉬면서 내 삶의 즐길 거 가지면서 이제 근데 지금 직업은 없는 거죠. 네네, 무직. 앞으로도 무직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 돈을 뭐 펑펑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랑 비교했을 때? 숙박 3억, 변호사 8천. 이분들은 이제 연봉이니까요. 자산 50억까지 무직.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변호사 8천이 제일 선호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그렇게까지 차이 나요? 왜냐면 자산이 빵원이 아닐 거잖아요. 그분들도 뭐 자기 선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했겠죠. 뭐 1, 2억이든 뭐든. 그렇다면 무직에 50억이신 분들을 좋아요라고 하지는 않아요. 네. 어떤 직업이라도 좀 있으면. 있는 게 더 낫고 저는 이런 걸 준비 중이에요는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50억 있으니까 전 놀고 먹을래요 하는 그 마인드를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작가님 채널 나오고 꼭 말하고 싶었는데 네. 세상에 부자가 되게 많아요. 정말 너무 많잖아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결정사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진짜 이렇게 많아 할 정도로 많고 사실 50억은 엄청난 부자가 결혼정보회사에서 기준이랑 상관없이 서울에서 되게 부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되게 부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그 자산으로 지금 쉬고 있다는 게 사실 이미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너무 오히려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 돈 있으면 결혼정보회사 왜 가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생각보다 부자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네. 물론 여러분 그 순자산 30억은 대한민국 상위 1%이지만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결정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또 돈이 여유로운 분들이 조금 더 모일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비니핀 부익부 같은 거죠. 뭐. 네, 그래서 저도 상담하면서 현타 올 때 많거든요. 아니 이렇게 부자라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소개를 받는 경우에도 많았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자기를 잘하고 있는 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산이 많아도 본인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결정사에서 이제 그럼 반대로 여자들이 찾는 남자의 조건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여자들이 찾는 남자의 조건이요? 네, 남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아까 남자가 찾는 여자의 조건, 외모, 성격, 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일 잘하고 있어야죠. 첫 번째. 직업. 직업이 확실한 분을 선호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외모를 봐요. 여성분들도. 네. 이게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여성분들의 사회적
이 지위가 지금만큼 높지 않았으니까 네. 외모를 안 봤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능력이 좋으니까 남자의 외모를 보는 거냐라고 말을 하는데 네. 사실은 외모는 여성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여자 아이돌을 사실 여자가 더 좋아하거든요. 남자 아이돌은 당연히 여자가 더 좋아하죠. 세계적으로 덕질을 하는 건 여자입니다. 예, 외모를 저도 아이돌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남자들은 몇몇 빼고는 막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맞아요. 여자는 진짜 남자의 외모를 늘 많이 봤는데요. 아. 많이 봤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관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부자들이 너무 많아서라고 하는 것처럼 관리한 남자가 너무 많아지다 피부과 보니까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기본값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남자들의 외모가 이 정도는 그래도 다 관리하지 않나요? 하는 기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외모를 여성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 직업, 외모, 그리고요. 그리고는 자산일까요? 자산. 네, 자산인 것 같아요. 학력은 안 들어가요? 학력은 보는 분들만 보고요. 오히려 사실 학력은 뭐 중퇴하고도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업가이시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방송 쪽으로 계신 분들은 수입이 워낙 많아도 꼭 학력이 좋지 않은 경우는 많아서 학력 보는 분들은 여전히 보지만 네. 이게 뭐 핵심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밖에 그럼 직업, 외모, 자산, 외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또 남자들이. 키는 들어갈 것 같아. 아, 키가 외모에 들어가지. 그쵸, 키가 외모에 들어가죠.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남자의 외모하면 이제 얼굴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피지컬입니다.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남자 외모는 어깨와 키. 그게 얼굴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 전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정말로 외모가 뛰어나면 네.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외모가 못생겨도요. 키 크고 어깨 넓으면 좀 그래도 호감이 괜찮아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지. 뭐 네. 키 많이 보죠. 근데 저는 키보단 비율이 더 좋은데 사람마다 달라요. 여성분들도 키가 무조건 큰 사람을 선호한다기보다 네. 체격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요. 근데 키가 작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맞아, 태어났으면. 맞아. 그래서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키가 작은 건 어쩔 수 없으니 키만 장래가 돼야 돼요. 키도 장래가 되면 안 돼. 그렇지. 다른 것들. 제 친구는 키 빼고는 너무 다 훌륭해. 제가 키는 작지만 나머지는 정말 야 너무 좋아.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되지. 쟤는 키도 작아. 이렇게 되면 키만 큰 거는 또 안 돼요. 네, 나머지도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그럼 대표님도 뭐 다른 채널 그 방송국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셔서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시는 건가요? 결정사 대표가 결혼을 안 한다는 건 좀 재밌긴 하잖아요. 근데 결정사 대표 중에 아는 사람 몇 명 없으시잖아요, 다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 네, 제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아, 앞으로 할 생각이 없으세요?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잘 만나고 있고요. 네. 저는 제 결혼을 걱정해 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자 쪽 좀 정리한 걸로 여성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직업, 외모 두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잘생기고 돈 잘 버는 남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여성분들 네. 본인이 좀 나쁘지 않아요. 능력 있고 괜찮은 남자 만나고 싶으면 결혼정보에서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런 남자들이 결혼 정보에서 많다고요? 너무 많아요. 진짜. 왜냐면 작가님도 곧 오실 거잖아요. 연애 한번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면 오면 안 돼요. 왜요? 될 때 와야죠. 그게 더 잘 되죠. 이 결혼정보회사를 내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냥 편하게 소개받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 소개받기 좀 계속 말해야 되고 뭔가 맞아. 이게 피곤하니까 맞아. 편하게 해드릴게요. 점차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제가 82년생이니까 제 주변 지인들도 다 나이를 먹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단 주변의 지인들이 다 결혼했고 그럼 풀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친구들이 소개해주는 풀도 이미 다 나이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목밑에 찼다라는 느낌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좀 멋있는 남자,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일단 내가 주변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분들의 그 집단을 봐야 돼요. 사실 내가 여기서 다른 부류를 만나고 싶다. 이게 그레이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을 만나고 싶다면 새로운 그 집단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결혼정보회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사실 결혼의 생각이 없는 남성과
오랜 시간을 만나고 있으면 또 나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서 결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정보회사 오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제일 확실하죠. 제가 전에 소개팅 해보니까 25살이셨거든요. 한 그 정도 나이대였어요. 24살, 5살, 6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리신 분과 소개팅하게 됐는데 결정사에 가입을 해서 만남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25살, 6살이 사실 저희 기준에서는 굉장히 어리지만 그 친구들은 결혼 생각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가장 어리신 분은 04년생 분들부터 있고요. 실제로 어제도 어머님이랑 같이 오셔서 00년생 여성분이 가입하셨어요. 근데 00년생이 벌써 25이거든요. 그럼 그 결정사에 이제 20대 초중반의 이쁜 여성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진짜 그 소개받는 남성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거나 좋은 점수를 받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요. 그분들은 어리고 예쁘면 사실 뭐 그냥 어디서든 다 호감이 가는 거예요. 저도 그분들이랑 상담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네, 에너지가 너무 밝고 맞아. 네, 그래서 저도 좋은데 그분들은 미팅이 너무너무 잘 되죠. 근데 막상 어리고 예쁜 친구들만 찾았던 30대 후반에 능력 있는 남성분이 최근에 저한테 저 이제 나이는 제한을 안 둘게요. 너무 어린 여성분들 안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대화가 안 통해서 그런가? 그냥 그분들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 너무 아직 언제 해도 되죠? 라는 생각하고는 싶은데 지금 결혼이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결혼에 대해서 지금 급하니까. 사실은 생각이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모가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최근에 좀 생기긴 했어요. 영상 초반에 이제 우리가 결혼과 연애가 힘든 이유가 다들 약간 이제 상향혼이라고 할까요? 이상형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야, 내 눈높이 어디쯤으로 솔직히 맞춰야 되냐? 우리가 사실 뭐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소개팅을 못 받고 중매를 못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나갔는데 상대방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지. 이게 문제인 거지.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정말 그 사람이 만족할 만한 스타일인가? 또 그것도 아닐 수도 있고 결국에는 눈높이 게임 같기도 하고. 원래 그런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좋다는 사람은 저를 안 좋아하고 제가 별로인 사람들만 저를 좋다고 해요 라고 하는데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명언이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분을 만남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좋지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내가 만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눈을 어느 정도 좀 낮출 필요는. 눈이 낮추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한번 쭉 나래비를 세워봐요. 난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근데 딱 이제 딱 적어보고 내가 이 사람이다 생각하면 나를 만날까를 생각해보면 되죠. 그럼 보통 안 만날 것 같아요 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자꾸 찾으면서 나의 이 시간을 쓰고 있나. 그렇군요. 뭔가 씁쓸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원래 자기계발 전문 작가여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30대 초반부터 이 얘기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했는 말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오빠 아니면 도윤아 누이 오빠라고 할 때마다 그럼 내가 더 큰 사람이 될게. 그래서 저는 이미 그런 분은 되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나 뭐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건 이뤘으나 이제 더 이상의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그다음부터 나이가 내려가는데 이미 나이는 꺾였어요. 제가 소개팅 나가보니까 나이 때문에 제가 누군지도 몰라. 이미 애초부터 나이 82년생 하면 탁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나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선자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노인 거 아직 얘기도 못했어.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만나면 뭐 서로 좋고 한 거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스타일이든 매력이 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다 만나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이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결정사 대표님이 봤을 때 연애랑 결혼 때 혹시 이성한테 다르게 봐야 하는 거는 뭐라고 보세요? 이건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요. 저 완전 다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요? 실제로 잘 살고 있는 커플들을 조사했을 때 잘 사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보는 것들이 보통 연봉, 외모, 나이, 키, 학력 이런 것들이에요. 뭐 심지어 그 안에 이름도 있더라고요. 이상형을 볼 때. 근데 잘 살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게 싹 빠지더라고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외면을 가장
뭐 호감이 느껴야 내면도 알고 싶다인 네. 건 맞지만 그치. 결혼을 해서 잘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살려면 무조건 내면이 1번이어야 되긴 해요. 그래서 타협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성격적인 부분을 타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오히려. 그래서 외모는 어차피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이빨 청춘처럼 그렇게 반짝반짝할 순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보는 기준을 하나 확실하게 그냥 그 정도만 커트라인을 두시고 진짜 정말 결혼을 생각한다면 연애할 때는 저는 외모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해요. 외모 좋고 같이 놀기 재밌고 이런 사람 네. 만나는 게 연애할 땐 너무 행복하죠. 근데 네. 결혼을 생각하면 1년 만나고 끝낼 거 아니니까 진짜 내면부터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가치관.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히려 결혼을 생각하면 네. 그걸 봐야죠.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이거 보는 게 쉽나? 결혼을 생각하면 성격적인 부분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네. 게 오면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인데 자꾸 맞춰가고 싶고 아닌가 얘가 조건이 너무 좋은데 끌리는데 네. 근데 뭔가 걸리는 게 있는데 아니야. 결혼하면 큰일 나요. 사실 그거죠. 나는 이 부분이 도저히 안 돼. 네. 근데 상대방 그거 무조건 해야 돼. 맞춰갈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오히려 성격을 결혼을 생각한다면 정말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중매시 뭔가 소개해주고 했을 때 기티나는 여자, 남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귀티나는 남성분과 여성분은 네. 말투죠. 외모가 아무리 우아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 입에서 갑자기 막 욕이 나온다던가 너무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온라인 용어들을 막 쓰면서 그렇게 지적 수준이 낮아 보이는 말들을 한다면 저는 귀티랑 그냥 거리가 멀어지는 거라고. 카톡에서도 맞춤법 너무 틀리면 그쵸. 남자는 모르겠어도 여성분들은 엄청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남자분의 맞춤법이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호감이 많이 떨어져요. 맞아요. 저 그 얘기도 오히려 남자분들은 오히려 그거를 상관은 크게 안 하더라고요. 크게 상관 안 하는 게 약간 귀엽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심각하지만 않으면 진짜 막 발암 물질 이런 것처럼 심각하지만 않으면 그렇죠. 그거는 귀엽게 봐줄 수 있다라고 오히려 하는데 여성분들은 남성분에게 맞춤법을 좀 많이 보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낮아 보이는 행동이나 말 그런 워딩이 네. 들어가면 일단 귀티랑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요. 확실히 말을 좀 천천히 하면서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남성을 보면 또 귀티가 느껴진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 태도가 뭔가 경박스러운 태도들이 있어요. 산티나는 네, 그런 행동들이 있죠. 있는데 그런 행동들이야말로 좀 이제 귀티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귀티는 확실히 그냥 잘 갖춰진 외모와 이게 잘생긴 거 아니에요. 잘생긴 거랑 전혀 다릅니다. 깔끔한. 네, 깔끔한 그런 갖춰진 그런 모습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정한 어감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귀티는 나죠. 여자분은요, 그러면? 여자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자분도 일단 옷차림. 옷차림. 여성분들의 귀티는 소개팅 복장인가요? 소개팅이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좀 오픈 많이 한 건가? 아니 오픈이라기보다 지금 너무 정장. 네, 그렇구나. 너무 저 약간 맞선 보러 나가는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건 상견례 복장 같은 느낌이라서 소개팅 갈 때 너무 노출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노출을 하면 이성이 많이 연락이 오던데요? 막 이런 연락은 오겠죠. 연락만 와요. 다른 목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노출을 할수록 팔로워만 늘어나요. 좋은 말씀이시다. 네. 진성이 없다는 거지. 네,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럼 그런 식으로 연락 온 남자는 걸러야지. 네, 그래서 단정한 옷차림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쁜 말, 예쁜 말 하시고 여성분들의 흡연은 귀티랑은 멀어집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저는 옷차림에서는 뭔가 내가 포인트를 안 주려고 했으면 좋겠어. 내가 옷으로 엄청나게 점수를 따려고 하는 순간부터 뭔가 남자든 여자든 거기서 오바가 들어가잖아요. 뭔가 너무 드러내려고 하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부담 느끼는 케이스 많은 것 같고. 남자분들 로고 플레이. 예, 제발 금지입니다. 여성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어쨌든 소개팅이든 이게 주선이든 그래도 우리나라 사이가 그런지 몰라도 남자가 좀 더 리드하는 느낌이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날 재미가 없으면 뭔가 남자가 좀 재미없는 맞아요. 죄를 지고 가는 그런 거 아닌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자는 약간 리드를 해야 되는 거라면 여자분들은 리드에 의한 그 리액션만 충분히 잘해줘도 맞아요. 남자분들은 사실은 뭐 자기 말을 맞장구만 잘 쳐줘도 너무 그날 너무 즐거웠다. 그런 존재들이라서. 그래서 귀티는 여성분은 네. 옷차림과 말투 그리고 정말
밝은 리액션. 맞아. 네, 이런 것만 잘해줘도 되고, 너무 거만하지만 않으면, 네, 괜찮은 거고, 흡연 안 하셨으면 좋겠다. 남성분의 귀티는 진짜 부드러운 말투와 그런 반듯한 관리 안에서 나오는 그 뭔가 똑똑해 보이는 유머가 또 있어요. 있어. 네, 그런 게 들어가면 네, 기공자 같은 느낌이 확 들죠. 제가 전에도 여쭤봤는데 요 부분이 쇼츠를 했을 때 조회수 몇백만이 터졌게 또 여쭤보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결혼 못하는 남자, 여자의 안타까운 진짜 이유. 나이 들수록 결혼 못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이성이 자신을 원하지 않아요. 네, 그게 일단 1번이고요. 근데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게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되게 능력을 갖추신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예쁜 여자들은 너무 많은데 괜찮은 여자가 없어. 이 말을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본인 주변에 이미 여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괜찮은 여자가 안 와요.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어중간한 내가 결혼까지 생각이 없는 그런 이성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본인에게 안 온단 말이에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오빠가 이미 너무 많고 그런 경우가 많으면서 정말 괜찮은 남자를 찾으면 안 와요. 근데 이건 나이가 들수록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진짜 안타깝게도 30대 후반이 넘어가는 여성분들은 또래를 만나고 싶어 하고 저는 요새 연하도 좋더라고요 라고 하시지만 연하도 연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이 또래의 남성분들은 30대 후반 이상의 여성분들을 선호하지 않고 40대 또 중후반이 넘어간 남성분들도 자기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계속 90년대생 원하고 20대 중후반 원하고 이러면 그분들은 4자만 달아도 싫은데 라고 하는데 40대 중반 후반이 넘어가면 아예 만날 대상자가 아닌데도 자꾸 원하시니까 서로의 니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결혼해서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나를 좋다고 하는 이성이 내가 만날 수 있는 이성이에요. 그렇죠.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 네, 만나야죠. 그중에. 그러지 않고 계속 나이를 들면 그분들도 사라져요. 들수록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어진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없어서요. 다 갔잖아요. 아니면 돌아온 사람도 괜찮다면 또 다시 늘어날 수 있지만 그 경우는 또 잘 없더라고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된 여성분이 나는 초혼인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재혼도 괜찮다면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나요? 거의 없고요. 거의 없죠. 저 최근에 솔비 씨랑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솔비 씨가 84년생 여성분인데 저는 상담하기 전에는 까다롭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본인은 자기는 재혼도 상관없고 자녀가 있어도 상관없고 연령은 상관이 없고 그 딱 멋있는 기준이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매력적인 멋있는 포인트가 오히려 중후한 매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돼요라고 해서 결혼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라고 했어요. 오히려 저는 솔비 씨한테는. 그래서 본인이 재혼도 되고 이미 사실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 재혼도 되고 뭐 자기는 자녀도 있어도 상관없고 뭐 제가 원하는 이상형은 이래요 라고 하면 훨씬 더 풀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초혼만 원하는데 다 갖춘 사람을 원한다?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확실한 건 나이가 들수록 남자 여자 둘 다 불리해지는 건 맞고 무조건이요. 여자는 좀 더 불리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걸 좀 갭을 없애기 위해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 관리도 하고 외모 관리도 하고 뭐 자기 개발 관리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이든 연봉이든 좀 높이면 플러스로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근데 여기서 외모 관리도 하고가 아니라 외모 관리는 디폴트다. 자, 소개팅과 이제 선에서 실전 경험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소개팅 이제 선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 실제로 이제 나가요. 뭐 사람과 사람이 초면에 만나는 것만큼 어색하고 힘든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하는 방법은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알고 나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면 좋죠. 이러시다던데 이런 일 하신다던데 뭐 이렇게 알면서 좀 관심이 처음부터 좀 있다 하는 투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모르고 나서 혹시 그거 어떻게 되죠? 이름도 모르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이름도. 그거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잘 보는 방법보다 이게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만 피해도
소개팅 선 다 잘할 수 있고. 뭘 하면 안 되죠? 지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 네. 소개팅 직전에 담배 피우시는 거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치. 그래서, 왜냐면 실제로 들어갔을 때, 늦어서 죄송해요! 부터는 네. 시작을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 네. 나가서 너무 이제, 사실은 결혼이 목적이건 맞지만 중간 과정 없이 결혼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좀 첫 만남에서 무례한 질문들이라던가 확인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질문은 좀 두 번째, 세 번째 좀 친해지고 나서 네.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들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올해 소개팅을 많이 하면서 느낀 거는 여러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프라이버시한 건 다 빼고 소개팅을 나가서 내가 어떠한 말 하나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없는 거야. 맞아요. 사실 정답이에요. 없어. 네. 그냥 만나서 이미 사실은 저는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다음 질문에 대화 주제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결국은 남녀의 만남이다 보니까 대화 주제도 사실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날 만났는데 이미 10분, 20분, 30분 내에 이미 다 결정 났어. 맞아요. 그냥 대화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에 맛있는 소고기 했으면 양념 이미 맛있는 거를 살짝 뿌려서 맛있는 걸 더 이미 맛있게 먹는 상한 거에다가 어떤 양념을 쳐도 안 되잖아요. 안 돼. 상대방이 이미 내가 마음에 안 들었고 뭐 이게 사실은 외모라기보다는 그 첫 만남의 느낌, 호감이라 해야 되나? 네네네. 어쨌든 전체에서 거기서 별로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전 그래서 또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그래서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안 느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대화를 해서 이거를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던지는데 아니 이미 될 거면 되고 안 될 거면 안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안 될 건 줄 알았는데 되는 경우는 정말 희박해요. 아 정말 희박하죠. 희박하고 이게 완전히 안 되는 건데 되는 경우는 없어요. 아 맞아. 그래도 애매할 때. 애매할 때는 될 수 아. 있죠. 근데 완전히 안 될 때는 사실 맞습니다. 뭐 정말 어떤 맞습니다. 말 장인이 와서 말을 해도 한다고 해도 안 돼. 이미 내가 싫다고 문 닫았는데. 근데 애매한 경우일 때는 그럴 때는 이 말 이제 조심을 해야죠. 그럴 때는 이제 한 번 더 만나보고 그쵸, 고민하고 그쵸. 하다 보니까. 자, 또 소개팅에서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할 매너 뭐가 있다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직 이런 결정사에 그런 건 안 받아보고 소개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켜야 될 매너 하나는 저는 정말 상대방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최선을 다합니다. 너무 좋은 자세. 왜 최선을 다하냐면 전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남자 대 여자가 만난 거 이전에 사람 대 사람이 만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이 표정에서부터 난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너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 저도 뭐 당해본 적이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해야 할 일인가?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쓰면서 상대방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가 아니라 네. 적어도 이 시간을 즐겁게 쓰고 그러니까. 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뭐 밥 한 끼가 늘 안 먹는 것도 늘 자주 먹는 것 중에 하루를 이제 이분과 보내는 건데 다음 밥 한 끼를 안 먹고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밥 한 끼나 뭐 차든 술이든 그거는 최선을 다하는 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건 제가 아주 예전에 아는 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걸 이제 저도 계속 실전에 적용하면서 하는 건데 도윤아 소개팅에 나가면 너는 무조건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진 것처럼 최선을 다해라고 하는 거야.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어쨌든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 안 하든 그날 좋은 기분을 가지고 집에 가야 한다는 거야.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결정사의 매니저한테 보고를 할 거고 여기는 주선자한테 보고를 할 맞아요. 거잖아요. 그럼 주선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또 해줄지 맞아요. 진짜. 안 해줄지를 네. 결정할 텐데 거기서 막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갈까요? 너무 매너 없던데? 이런 말 들어가면 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냥 나가면 최선을 다하는 거? 진짜 이건 네. 정말 좋은 자세예요. 네. 금방 생기시겠는데요?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진짜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 좋고 저는 네. 사실 사람을 볼 때 본의 아니게 소개팅을 하다 보면 이성으로서 생각을 하니까 평가를 하게 돼요. 하게 되죠. 하긴 남자나 여자나 이거 별로네? 이것도 별로네?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처음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 마이너스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났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지 결혼을 할지는 그 다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 처음 딱 만나면 이 사람의 장점부터 찾아라라고 얘기해요. 장점. 이 사람은 되게 비율이 좋네. 네.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시네.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리네. 네. 아니면 얘기하는 게 너무 유머러스하네. 이런 장점을 계속 찾아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해 주라고요.
매력 있으세요? 뭐가 매력 있으시다? 뭐가 좋다? 그래서 장점을 찾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날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은. 그러면 상대방도 사실 나에 대한 리액션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너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다시는 그 사람과 이어질 사람도 아니고. 맞아. 근데 그 사람의 기억에는 내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일 좋은 자세, 최선을 다하고 사랑에 빠진 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적어도 장점을 찾아주려는 노력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는 제가 인생 살아보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진 사랑이 오래가는 건 노력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네, 그건 노력이에요. 네. 근데 시작은 노력으로 된다? 실전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치명적인 실수만 안 하셔도 네,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자리에서 좀 가장 중요한 거 보고 어떻게 하면 좀 호감을 살 수 있을까요? 선 보러 나오시거나 소개팅 네. 할 때는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 입을지도 결정 안 해놓고 어떻게 그 장소에 가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사실 사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준비를 안 해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입을지는 깔끔하게 그렇지. 입을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날 시간을 좀 준비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고 일찍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사실 만나서는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예요. 서로 나를 상대방이 결정하고 상대방도 내가 결정하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그 전에 해서 나가야죠. 그것밖에 없다. 혹시 시작하는 시간 중요한가요? 어떤? 그 소개팅인데 주선에 만나는 시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점심에 만날 수도 있고 저녁에. 저는 어느 나이 이후로는 일몰 시간에 만나고. 왜요? 왜냐면 옛날에 시간으로 얘기했는데 네. 시간으로 얘기하면 여름에는 8시쯤에 다르니까. 해가지고 뭐 겨울에는 겨울에는 6시잖아. 6시. 이게 사람이 너무 이 낮에 햇볕이 있을 때는 이게 남자 너무 여자는 이성적이 결국에는 감성으로 만나는 건데 너무 이성적인 시간이야. 그리고 햇볕도 좀 지고 이 조명도 틀고 해야지 일몰이 싹. 얼굴도 살짝 조금씩 괜찮아 보여. 그래서 저는 일몰 시간에 만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창의적인 답변이지 않나요? 괜찮은 답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그때 만나면 해가 너무 빨리 져버리니까. 근데 밤이 또 금방 찾아오는데 밤에 아무래도 사람이 감성적으로 되는 서로 또 부분이 대화도 하기 좀 편하고. 있죠. 근데 확실히 만나서 저녁에 만나서 이렇게 밥 먹고 술까지 마시면 훨씬 더 빨리 친해지긴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술 마시고 또 첫날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또 생겨서 저는 그냥 여자들이 예뻐 보이는 공간에서 미팅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본인도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렇죠. 상대방도 기분이 좋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잡으면 또 여성분들, 남자분들 센스 있다고 생각도 하고. 근데 피해야 될 장소. 어디? 압구정 로데오에서 소개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혹시 왜냐면요. 너무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서인가요? 그 지역에서 가장 핫한 동네에서 소개팅을 하게 되면 장소만 핫한 게 아니라 거기 온 사람들이 다 핫해요. 그래서 내가 병풍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거기는 종업원들도 잘생기고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뭐 종로 상가에 무슨 거기서 해라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네. 그럼 뭐 탁골 공원에서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댓글 다시던데 그 말이 아니라 너무 줄 섰고 이런 공간은 별로지만 너무 그 지역에 막 핫한 공간에서는 네, 나의 시선을 뺏길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공간 좀 피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깨알 팁 하나 공유하면 주변 지인들이랑 식사 같은 거 많이 할 거잖아요. 차를 먹든 술을 먹든 지인들하고 최대한 많은 군데 가보시고 그 중에서 자기가 경험치로 괜찮은 거 그러니까 홈그라운드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몇 개 딱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용산구 하면 어디 도산대로 하면 어디 맞아. 거기서 하면 이제 그 장소에 대한 편안함과 이제 긴장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거 실전 경험입니다. 꼭 그리고 써먹으시길. 처음 가본 장소는 어딘지 확실하게 알아두고 가야 돼요. 가서 입구도 못 찾고 이러면 좀 그렇거든요. 아직까지 결혼 못 하신 분들 아니면 나이가 드셨지만 안 하신 분들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김 작가는 결혼 안 한 거지라고 하지만 저는 늘 얘기합니다. 결혼 못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30대 중반부터 결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지금까지 못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못 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뭘까요? 저도 착각을 뭔가 하고 있겠죠. 자, 결혼을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빼고요. 네. 내가 결혼이 하고 싶은데 면 무조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혼을 안 해도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건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기준이 정확한 건데 자꾸 나는 눈은 안 높은데 나는 괜찮은데 왜 못할까? 그 눈이 높은 거죠. 눈이 높은 거죠. 네네. 나는 괜찮은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봤을 때 아직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인정이 안 되면 이 그다음 스텝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결혼을 못한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만나고 싶은 이성상이 너무 까다로운 건지 혹은 이성이 나를 봤을 때 좀 네.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액션 아이템을 짜야죠. 그럼 가능합니다. 네. 인정하면 되는데 이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건 착각이다. 눈높이가 높은 거. 인정해야죠. 그 인정하는 게 쉽지 않겠죠? 인정하기 싫겠죠. 왜냐면 네. 하기 싫거든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인정을 하면 그 다음 걸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거 하기 네. 싫거든요. 비난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인간 자신을 인정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책을 많이 보잖아요. 영상도.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개발만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자기라는 게 있는데 자기를 알고 부족하고 뭐 한 걸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죠. 진짜 저 정말 느끼는 게 메타인지라는 게 이게 잡히는 게 진짜 너무 가장 어려운 힘든 겁니다. 일인 것 같아요. 한 번 잡히고 나면 이제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맞아요. 쉽지 그게 않죠. 아닌 사람들은 왜냐면 자존감과 자존심과 이게 다 연관된 거라서. 자, 그럼 이제 오랜만에 또 대표님 나와 주셨는데 2024년 연말에 아마 또 내년쯤에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애와 결혼 관련해서 2030, 40 결혼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있다면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결혼 왜 하고 싶은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가 사실은 이 진짜 본질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결혼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행복해야 결혼해서 행복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다면 지금 나의 상황을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해보시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주변 소개 받으면 돼요. 뭐 결혼연구회에서 안 와도 돼요. 뭐든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이 하고 싶다면 지금 행복해야 된다. 이걸 꼭 말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행복한데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건 아니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사실. 네. 사람만 만나면 돼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문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면 되죠. 자, 2025년에 꼭 가을에라도 가을은 좀 힘들겠구나. 가을은 좀 결혼은. 너무 같고요. 빠르네. 네. 야, 이제 빨라도 2026년 봄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을에 가려면 지금 소개받아야 돼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오늘 만나는 손님은 성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